배준호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변천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15분 정도 전해주셨습니다. 네, 소개받은 배준호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텍스트 보면서 요점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나와 있듯이 여기서 다루고 있는 소득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그 가족수당, 아동수당, 포함된 가족수당을 제외하고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소득보장제도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조금 미흡한 그런 수준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OECD 평균을 훨씬 앞서는 굉장히 박강한 보장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전체 제도 안에서 보면은 건강보장제도에 비하면은 소득보장제도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OECD 평균에 비해서 낮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쪽에 전체 글에 요약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빠른 걸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상대수당이 없는 재물자는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는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슷한데요. 제도 도입과 정비가 늦었지만 적용 대상이 조기에 확대되어 적용 범위 측면에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주요 문제에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실효적 측면에서 적용 범위 확대가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급여 수준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주요국과 비교해서 미흡하지만 산재보험은 상당히 과잉 보장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셋째, 제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단기보험인 급여인 고용보험과 장단기 급여가 섞여 있는 산재보험에서는 일본, 독일 등 보험 운영국과 비교해서 서비스 대비율이 상대적으로 보험료율이 높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서도 거꾸로 보험료율이 낮아서 지속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관련한 이슈들입니다. 첫 번째는 안에 노후소득 보장 재원에서 무기여 조세 방식의 기초연금이 보험료 방식의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정하도록 할지, 또 기초연금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 분담 등 노후소득 보장에서 두 제도의 장기 비상을 설정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급여 수준, 지급 개시 연령 조정 등 이해관계자 간 이해가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 과정이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비수급 빈곤층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를 어떻게 줄여나갈까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26쪽에 밑에서 17줄 두 번째입니다. 최근에 나온 아이로 보고서는 2015년 기준 내에서 전 세계 29% 정도만이 포괄적인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하고 나머지 71%는 일부만 보장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그 일부만 보장받는 나라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준은 8개 보장 항목 중에서 한 5개, 6개가 적용되는 중간 정도 수준에 있다라고 보였는데 2019년 수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포괄적 수준 또는 못하더라도 엄하게 못하더라도 중포괄적 수준에 이르지 않았나. 최근에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가족수당 제도가 빠르게 확충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29쪽에 그림 1입니다. 우리나라의 생애 주기별 소득보장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가로축으로 생애 주기가 나와 있고, 세로축으로 이제 항목별 소득보장 항목이 나와 있는데, 위에가 주요국이고 우리나라, 밑이 우리나라입니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협의의 소득보장, 고용보장, 기초보장, 어느 보장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색깔이 약하게
연하게 나와서 보장 수준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보장의 산재보험만큼은 거의 세계 탑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는 고용보험 중심의 고용보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35쪽에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관한 과제와 평가인데요. 첫 번째, 재정의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는 장기 지속 가능한 보험료를 설정해서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미래 비전도 아직 우리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급여 수준의 적정성 문제인데 여전히 소득 대체율이 실제 퇴직자를 기준으로 해서 법정 예고되는 수준보다 훨씬 낮을 거로 예고되어 있어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도의 적용 범위 문제인데 아직도 혁신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퇴직 후에 사각지대가 20% 내지 30%에 달해서 기초연금만 의존하는 수급자들이 나올 전망입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설정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37조 표 1에 그리고 그림 2에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제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 4개 국가군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취약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달리 고용보험은 단기급여이고 단기제도이고 산재보험은 단기와 장기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9쪽에 과제와 평가 부분만 짧게 보겠습니다. 첫째, 실업률이 낮은 점은 일본과 비교합니다. 양국이 같은데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40% 전후로 20% 전후인 일본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두 번째, 고용보험용 가입률은 현재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국고 지원이 적어 대부분의 재원을 민간 보험료를 조달하는데 이게 보험료율이 위험요인 등 보험 원리와 무관하게 책정되고 또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서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직급여는 재취직 촉진 기능이 약하고 소득 보상 성격이 강합니다. 표 2에 고용보험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험료율을 보면 두 나라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은 비슷하고 서비스의 퀄리티는 일본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보험료율은 우리가 60% 이상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운영상의 비효율이 없지 않은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산재보험입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42쪽에 나와 있는 그림 3과 그림 4를 아까 봐주시면 알듯이 일본의 보험료율은 단기보험이지만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늦게 도입된 그 영향도 있지만 오히려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입니다. 45쪽에 44쪽 하단에 나와 있는 과제와 평가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본의 노재보험을 벤치마킹해 산재보험을 도입했는데 시행 55년에 경과하고 있지만 운영 성과가 일본에 근접하기보다 오히려 일본과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모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산재보험 제도가 아닐까 하는 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당국은 전혀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아주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굉장히 아주 우리나라의 제도가 충실하고 세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주 본말을 전가하고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물론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 산재 사망자는 2,100명 수준으로 영국의 19배입니다.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30%가 많은데 사고는 19분씩 1밖에 안 됩니다. 또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5배 높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산재보험의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그림 5, 6에 산재보험 제도를 독일, 일본과 비교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나와 있듯이 산재보험의 서비스 수준은 일본과 비슷한데 보험료율은 일본의 3배보다 우리나라가 3배 이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수준은 일본의 기업 수준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막강한 전체 총 봉급의 1.5% 내지 2% 상당을 더 부담하고 있어서 기업들에는 큰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과제는 50쪽, 52쪽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초보장은 우리는 급여 수준이 이렇게 최저소득 보장하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급여 대상 범위가 적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기초보장의 수준은 주요 국가 비교하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52쪽에 독일, 일본과 비교하고 있는데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의 적정성 부분에서는 그 그림에서는 일본이 독일보다 높게 나와 있는데 이건 잘못 그려진 겁니다. 급여 수준은 일본이 독일보다 높고 그 다음 독일, 우리의 순서이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이 전체 글의 남은 과제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ILO 사회보장 보고서 2017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그보다는 꽤 높아진 수준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재보험이 다른 나라의 사회보장 제도와 비교할 때 국내 사회보장 제도 또 다른 나라의 산재보험과 비교해서도 과잉 보장되고 있어서 비효율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비효율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노소득보장 재원에서 무기여 방식의 조세 방식 기초연금이 어떻게 국민연금과 위상이 설정되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빨리 정해야 되는데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급여 수준, 지급 개시 연령 조정 등 이와 관련 상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금년에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초보장 문제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당국과 관계분야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보장의 소득보장의 지속적인 확충 내지 내실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경보를 두고 염두에 두고 경계했으면 합니다. 나눔의 소중함과 그 키움을 강조하되 무임승차와 도덕적 해이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해보자. 이상으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